안녕하십니까, 한남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증이란 눈앞에 이제 떠다니는 물체가 관찰이 되는 증상인데요. 배경이 밝은 배경일 때 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흰 벽지라든지 맑은 하늘을 봤을 때 잘 나타나게 되고, 모양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벌레같이 보인다고 해서 날파리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아지랑이처럼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 눈 속 안에서 어떤 작은 혼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그 그림자가 생기면서 이게 우리 눈에 인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밝은 배경에서도 잘 보이게 되겠고요. 이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그 생리적인 비문증과 그리고 병적인 비문증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이 생리적인 비문증을 보시면은 그 눈 속안을 채우는 유리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유리체는 그 약간 투명한 젤리 같은 형태인데 눈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안구를 보호를 해주고 그 모양을 유지를 하고 망막과 붙어 있어서 망막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유리체가 나이가 들면서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리체 안에 있는 그 섬유질 성분들이 뭉치게 돼서 작은 혼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에 이제 그림자가 비쳐서 비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변성이 진행이 되면은 그 유리체가 액화가 돼서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던 유리체가 부피가 줄어드니까 이 망막 안쪽 신경에 붙어 있지를 못하고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후유리체 박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오면 그 안에 붙어 있던 그 조직들, 약간 두텁게 생긴 그런 조직들은 눈에서 이제 그림자가 지니까 비문증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것을 이제 우리가 바이스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시신경 주변에 붙어 있던 유리체 조직이죠. 껍데기 조직, 피질 조직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안구 안쪽을 가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심축을 가리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려고 할 때마다 굉장히 성가시죠. 쫓아와서 계속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비문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생리적 비문증은 이런 원인 때문에 생기고 그 외에 근본적인 다른 질환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병적인 비문증인 경우에는 몇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것의 전조 증상으로서 비문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망막 열공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제 신경 안쪽에 구멍이 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유리체 박리와 연관돼서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눈 안쪽에는 유리체가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 이 망막과 신경이 잘 분리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주변부 신경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망막 주변부가 이런 형태로 찢어진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리체가 망막에서 분리가 되다가 이 단단히 붙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시신경 주변이랑 이 그 혈관 따라서, 그리고 이 유리체 기저부 쪽은 유리체랑 신경 망막이랑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가 되던 중에 신경까지 같이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신경이 찢어지면은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눈 안에 물이 들어가고 견인력이 작용하면서 이 망막 신경 자체가 쭉 떨어지는 망막 박리라는 병이 생기는데, 이 망막 박리가 생기면은 이 여기가 상을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는 황반이라는 부위가 되는데, 망막 박리가 쭉 진행이 돼서 이 근처까지 와서 떨어지게 되면은 시력이 아주 많이 나빠지게 되고, 나중에 수술을 통해서 다시 묻혀 놓더라도 시력이 다시 다 안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망막 열공이 관찰이 되면은 이 망막 박리로 진행이 돼서 시력이 많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하얀 점들이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망막에 구멍이 생긴 주변으로 레이저로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더 떨어져서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저런 치료를 꼭 해줘야지 그 실명까지 이룰 수 있는 망막 박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저런 치료가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망막이 뜯어지면서 또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 이제 혈관도 이제 또 터져 있는데, 망막이 찢어지면서 저런 혈관들도 같이 손상을 입으면 출혈까지 같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비문증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류의 이제 그 비문증으로는 유리체 출혈이 있습니다. 눈 안쪽에 피가 나시는 건데, 피가 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당뇨망막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높아진 당 때문에 혈관들이 약해져 있고, 그 혈관들이 약해지면은 이 망막 안에 이제 순환이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셨던 분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생겨나 있습니다.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눈 안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됨으로써 저런 혈관들,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생겨나고, 그게 터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피가 안구 내부에 이제 고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이면서 비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비문증이 갑자기 생겨서 흐려져거나 이러면은 이런 그 유리체 출혈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당뇨 망막증이 있으면서 이런 유리체 출혈이 있으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명을 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항체 주사라든지 망막 레이저 치료를 시행을 해줘야 되고요. 출혈량이 또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런 치료로도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피가 난 것을 제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문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이제 염증성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눈 속안에서 염증이 생긴 것, 염증으로 인한 그 부유물들이 보여서 비문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그런 것들도 그 원인 질환인 염증을 치료하는 으로써 이제 그런 비문증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비문증, 이것은 누구나 다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40대 이후에 생기는데, 요새는 이제 근시가 심한 사람들도 많죠. 근시가 많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그 비문증이 좀 일찍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새롭게 생긴 비문증이 있다면 이런 질환이 있는 건지 꼭 감별해서 봐야 되고, 그 원인 질환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꼭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리적 비문증에 대해서도 이제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생리적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봐도 되고, 기다려봐서 증상이 호전이 되면 지켜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혼탁이 황반 앞쪽에 딱 위치를 해서 계속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눈을 가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려는 위치를 계속 이 혼탁이 가려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를 좀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도 이제 2020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 이 그 혼탁에 대해서 레이저로 잘게 부시는 치료에 대해서 요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리체 부유물 때문에 불편하신 증상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저런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들을 충분히 이제 상의를 하고 진료를 받은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